여러분들하고 해변님께 보상 플랜을 여러분들 시연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보상 플랜을 우리가 하기 전에 바이너리 구조를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야 조직이 단단하게 우리가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지 않으면은 보상 플랜만 가지고는 사실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에 대한 부분을 갖고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조를 하려고 보니까 라인 전개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바이너리 플랜의 라인 전개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2개 라인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10개, 20개 라인처럼 비즈니스를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처음에 비즈니스 구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은 조직다운 조직을 만들어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상 플랜을 풀기 전에 구조적인 부분을 갖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2개의 팀을 갖고 비즈니스를 한다고 봤을 때 결국은 어떤 사람들을 A라인과 B라인의 포지션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수익이 발생되는 쪽으로 라인을 전개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조직이 일관성도 없을 뿐더러 결국은 안정된 조직을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바이너리 플랜을 보시면은 본인에서 좌우로 한 레그씩을 내려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런 게 생길 수 있죠. 여기다가 회원을 등록시키고 매출을 치게 되면은 이분이 수입이 되는 라인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나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쪽에 있을 수도 있죠. 등록을 이쪽에 태우는 것은 이쪽이 소실적이기 때문에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등록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사업하기에 좋은 어떤 인맥은 관계는 이쪽에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처음에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수입이 나는 쪽으로 비즈니스를 막 진행을 해요. 근데 이때는 스폰서가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죠. 왜? 나한테 수익이 되는 라인이니까. 결국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더 이상 사업이 진행이 어려운 모멘텀이 안 생길 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바이너리 특성상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실적에서 비즈니스가 일어날 때 이 소실적이 되는 사람이 또 있겠죠. 두 번째 덱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사람도 수입이 되고 나도 수입이 되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당장 수입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참 많고, 이 매출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수익의 구조가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한 소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사업자의 레그를 위험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사업은 어쩌면 각자가 퍼스널로 소비자를 충분히 갖고 있게 되면은 내가 파트너를 도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의 사업의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때 잘 보세요 한번.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을 수익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자, 이분한테는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분한테도 산하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인정받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1번 이분에게는 2번이라는 팀이 자기 산하 조직은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두 사람은 형제 그룹이 되는데, 만약에 이분이 인맥이 아니라면 이쪽으로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이 사람이 2번을 추천한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또는 스폰서가 추천을 했어. 매출이 나왔는데
이분을 수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 라인을 형성할 수 있겠죠. 소시적이니까. 그리고 본인도 소시적으로 수입이 되겠죠. 본인은 이 매출이 이쪽에 있으나 이쪽에 있으나 똑같죠. 본인 매출은 똑같죠. 근데 이분의 수입은 달라지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냐면요. 파트너가 빨리 수입이 되게 하고 싶어요. 돈 되게 해주고 싶어.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소실적에 레벨을 형성하고 수입이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유는 뭐예요? 본인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수입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되면 참 고마워할 것 같고 더 열심히 할 것 같으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해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비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한 절대로 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어요. 만약에 비를 펴주면은 이 사람에게 감사해요. 처음에는 내가 노력하지 않은 돈도 들어오니까 고맙죠. 이 고마움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의 A, B는 또 왜 안 해주냐고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 본인이 A도 B도 하지 않았는데 챙길 수 있죠. 여기는 등록된 순서대로 하나씩 내려가겠죠. B는 내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사실 내가 생기는 경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스폰서가 직급을 가기 위해서나 스폰서를 필요하기 위해서 B를 필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당신 직급 가려고 B를 펴줬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뭘 봤어요? 자기가 이리 가는 게 이리 왔죠. 이분이 생각할 때 한쪽은 내려와야 되고 당연히 자기 한쪽은 내려와야 되는 걸 알고 있고 이것도 스폰서를 펴줘가지고 스폰서 수익 되는 걸 봤죠. 왜 나는 여기를 안 펴주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분한테 그럴 수 있죠. 그럼 이분이 여기도 본인이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레그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 그룹을 내가 이런 그룹을 우리는 혹덩어리가 달려있는 그룹이라고 해요. 혹덩어리? 레그가 아니고 혹이야 그것이. 레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 스스로 걸을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뛸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의존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들 독립적인 단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사업설명입니다. 여러분의 팀이 사업설명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독립적인 단계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사업설명을 개발해봐야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사업설명을 저한테 부탁을 해요. 신규가 오늘 중요한 사람이 오기로 했대.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 약속을 빠꾸려고 안 가버려요. 그러면 그 친구는 사업설명을 해주기로 했는 스폰서가 안 나타나. 갑자기 차가 밀렸거나 사고가 났거나 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어. 그분이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내 사업을 결정하는 말은 중요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사업설명을 할까 안 할까요? 예, 나름대로 하겠죠. 그때 배워지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이거 여러분들이 사업설명을 강의를 하니까 다 도망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몰라가지고 두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최선을 잘 설명을 해요. 제발. 근데 그 설명을 듣고 사업을 결정한다는 거죠. 왜? 어차피 듣는 사람은 내가 설명을 다 이해를 못해. 듣는 사람은 뭘 보고 해요? 뭔가 막 설명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 때문에 등록을 하게 되고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고 특히
이제 이렇게 등록이 되고 나서 회원 등록이 됐을 때 이 회원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폰서하고 상의하지 않고 나름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죠. 팀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은 결국은 스폰서가 갖고 오는 방향성과 파트너의 방향성이 갔을 때 인파워먼트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파워먼트가.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면 마케팅 플랜을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결국은 회원 등록이 된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이걸 혹동으로 붙여놓으면 내그는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보자고요. 이렇게 한 레그를 쭉 내려간다고 생각해보자고. 순서대로 다 이렇게 내려가면은 어느 순간에 어떤 팀은 이런 생각이 들 거야. 내 산하에서 볼륨이 만들어짐으로써 내가 소비자를 찾아내거나 정말 조금만 매출을 해도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죠. 문제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날개를 치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원맥으로 비즈니스를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기회가 커지죠. 누군가는. 그러면서 본인도 제품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사업에 대한 비전을 알다 보니까 또 사업 설명을 나름대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제품을 쓰겠다는 사람들, 사업을 해보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이 나오죠, 이렇게. 자, 그러면 스폰서 입장에서는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한쪽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쫙 내려가 있겠죠. 그 10,000명이 넘는 숫자 중에서 누가 사업을 할지 아무도 모르죠.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보고 쫓아가서 돕는 거예요. 자, 싹이 나면은, 이렇게 싹이 나면은 보이죠? 저 밑에서도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스폰서는. 내가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사실. 스폰서는 결국은 뭐예요? 움직이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굴러간 차를 밀어야 되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차를 억지로 밀잖아요. 안 가. 갈 수도 없고, 갈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가르쳐 주지 않고, 또 그룹의 상황이나 팀의 상황에 따라 다 틀리죠. 만약에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직급을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반드시 직급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림을 펴줘서는 안 되지만 펴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정답이 없는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 비즈니스를.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라인들은 전부 만약에 동기동창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동문들이고 서로 아는 사람이죠. 그럴 때 이분이 동문이라면 일이 같으면 안 되겠죠. 왜? 이 사람들하고 다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홀로 떨어져 있지, 이쪽에. 이걸 우리가 형제그룹이라고 이야기해요. 크로스죠, 이게. 목사님은 A라인이고 사모님은 B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고. 목사님대로 싸움을 하고 사모님대로 내글을 빨리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 두 번에 따로 사는 사람은 다 해야 돼, 살림을. 임사님 이해가 좀 가시죠, 지금? 예. 예. 여기가 아무리 돈이 돼도 일이 가서는 안 되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이쪽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에 이 사람들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나한테 거짓말을 해. 그리고 돈도 해놓고 알고 보니까 너무 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시작돼요, 전쟁. 자,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과 알고 있는 사람이 좀 중복됐죠? 그럼 이분이 니꾸층을 하러 가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하고 해야지. 쟤하고 보면은 성공하기 어렵다. 우리가 원줄이다. 쟤는 갓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파일을 가지고 놓고 이제 서로 전쟁이 붙는 거죠. 그래서 네거티브가 일어나고 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그룹이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분이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은 이게 다 한 뎁스로, 원 팀으로, 원 스피릿으로 가는 거야. 원 팀, 원 스피릿이야. 한 팀 하나의 정신으로 가야 돼. 그러면 구조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라인을 째주면은, 그때부터는 지금은 한 단계잖아요. 그죠? 여기서 또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떻게? 수십 레그야. 한 레그를 책임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100레그도 가버립니다. 바이너리가 2레그가 아니고 20레그, 30레그를 후원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 비즈니스 하다 지쳐서 이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누구도.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비즈니스를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인맥이 좋은 사람들이 나는 얼마든지 인맥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방만하게 벌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돈 다 잃고 사람 다 잃고 이제 알 때쯤 되니까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여러분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사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스폰서를 통해서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얼마 되지 않은 인맥을 갖다가 다 써먹고 죽는 경우가 너무 많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 만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인맥이 있어요. 누구한테나. 그리고 사업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심히 해서 얻은 그 씨앗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사실은. 그 원칙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600만 매출이 하나 나왔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죠? 이 글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돈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처음에는 내가 움직이면 돈 나오고 내가 쓰면 돈 안 생기죠. 그런데 방판 마진이라도 되지만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죠 사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구조가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쏠리면서 힘이 극대화되죠. 레버리지가 작동이 되죠. 그래서 이 600만 원이 이 사람이 10명이면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다 600만 원씩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사실은 이렇게 팀 비즈니스라고 하면서도 이런 가치가 만들어진 시간까지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처음에 레그를 정리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한쪽은 내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잘 나갔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도 생기겠죠. 이분이 새로운 사람 하나 모시고 왔는데 아주 에이스가 나왔어.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동안 여기는 10명하고 안 바꿀 만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죠. 나와요. 이게 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이렇게 불러가기 시작한단 말이겠죠? 그죠? 엄청난 쿵구이 만들어지죠? 그럼 우리가 아직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 가면서 지금 여기는 여기가 뎁스다. 여기가 뿌리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처럼 2만 명, 3만 명 있는 저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5명, 10명 내려갔잖아. 한 사람이 10,000명을 결정하는 게 비즈니스예요. 한 사람 뒤에 10,000명이 있는 거죠, 그죠? 에이스가 하나 나와서 사업의 방향과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죠. 우리 회사도 가끔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막 신을 가고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성장시키는 사람 가끔 보죠. 그러면서 나도 저런 파트너 생겼으면 하는 생각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파트너가 오히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 에이스가 나오면 참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댓글을 너도 몰라 나도 몰라 하나님도 모른다니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럼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이게 바뀌는 거죠. 뎁스가. 그죠?
액티브가 일어나는 쪽으로.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갑자기 큰 수입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또 시간이 가니까 이게 소실적일 때 돈이 되는데 이게 이제 대실적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대소는 언제든지 바뀌나 A라인과 B라인은 안 바뀌겠죠. 처음에 생긴 A라인이고 두 번째 B라인이라고 보면은 A가 대라는 보장 못하고 A가 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소실적은 먼저 생기고 나중에 생기는 관계없이 누가 클지 아무도 모른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가에 계산해 본다고 보면 우리는 철저하게 B를 필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목수가 나무를 자를 때 두 번 재고 세 번 재는 것은 왜 그래요? 한 번 잘라버리면 기립바시가 나는 거잖아. 정확히 잘라 1cm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 붙여요? 그나마 버려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하나를 라인을 연계시킬 때 거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신중함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과 그냥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아무 개나 붙이는 걸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스폰서가 정말 면밀하게 검토돼야 돼요. 상의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표에 맞게끔 비즈니스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면서 항상 오류가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그런 이야기 많이 안 했지만은 혹시 여러분이 직급자이면서도 여러분 밑에 아들이나 딸이나 가족이나를 나 달고 여기다 가족을 달 수 있어요. 그죠? 달았지. 달았어요. 다 달아. 네. 모를 때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아셔야 돼요. 성공은요, 내 자신의 성공도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내 자녀의 성공까지 함께 가져가려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하나의 성공을 이루기 어려운 거죠. 하나의 성공은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 2천 정도를 받는 사람이 되고 월 1억대 수익을 받는 사람이 되면은 굳이 아들의 성공을 허쓰는 것도 뭔 상관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성공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성공을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면 이 가족이 여기가 있으면 좋겠죠. 자, 내 아들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 내가 600을 쳐줬어. 그러면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볼륨을 갖게 되는 거고 라인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것도 책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가족은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아들도 돈 벌고 싶고 딸도 이런 것도 계세요. 나 달고 아들 있고 딸 있고 조카 있고 동생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 밑에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너희끼리 다 잊혀먹어라. 너 식구들이 다 먹어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비즈니스를 처음 만날 때는 전부 다 그런 그림은 그래요. 우리 내 마음이 가는 사람한테 돈을 벌게 해주시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고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에 대한 방향을 아시고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행착오를 처음에 누구나 해요.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런 것들이 깨우쳐지고 결국 어떻게 하면 조직을 성장시키고 결국 성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정립이 되면서 스폰서의 마음과 본인의 생각이 일치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라인 전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아주 원칙적인 부분에서 설명드린 거. 우리는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는 P2P 방식이, 퍼슨 대 퍼슨의 방식이라 해서 1대1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한테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그런 비즈니스가 필요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분이 노예라는 직급을 다야 돼. 그죠? 근데 다이아몬드가 이쪽으로 나오고 이쪽으로 나오고 다 나왔어. 여기 하나만 더 나오면 내가 로얄을 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노예라는 직급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다이아몬드 하나 나와야 되는데 저 밑에서 다이아몬드를 만들려니까 너무 멀죠. 예를 든다면 그럴 때는 이분을 직급을 버려준 게 아니고 이분을 직급을 버려준 게 아니에요. 가끔가다 이런 분이 생겨요. 이분이 사업은 어비지로 이렇게 잘 됐는데 인성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저 인간을 찾아가고는 내가 꼴 보기 싫어. 잘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꼭 그렇게 어디 가나 노력에 비해서 참 염치 없는 수입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 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또 이렇게 얄밉고 짜증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가 직급을 못 가더라도 너는 직급 안 보내겠다고. 내가 노예를 안 가고 말지 너는 절대 다이아몬드 안 보내겠다. 이런 인간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 사람 직급보다 내 직급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직급을 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직급을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럴 때는 그렇게 안내하는데 그럼 대표님 말이 틀리잖아요. 정말 그렇게 이야기 안 터니.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우리 김원윤 선생님도 이야기 하시죠. 혹시 이곳에서 강의하는 제가 여러분의 스폰서가 제시하는 방향과 틀리면은 100% 여러분의 스폰서 말이 옳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비즈니스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대표님이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 융통성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때그때 좀 다르기 때문에 P2P 방식으로 완성되는 비즈니스 이렇게 전체를 놓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우리가 방향성만 제시할 뿐이지 최종적으로 결정은 1대1로 완성이 돼야 되는 비즈니스다.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설명조차도 P2P 방식인 거예요. 이렇게 2시 사업 설명에는 이런 설명에는 여러분들이 표준화된 방법을 설명을 하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1대1로 만들 때는 그게 30분밖에 시간이 없으면 30분 안에 보상품의 집중을 풀 것인지 제품을 풀 것인지 내 성공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결정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 한다니까 A부터 Z까지 다 풀어내면 사람 잠자고 있어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고객의 니드가 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걸 보여주는 게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런 라인 전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조직 구도를 짜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자, 사업 설명을 해서 여기가 만들어졌을 때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다, 이 사업이 너무너무 쉬운데 왜 이걸 모르는지 나 답답해 죽겠어, 진짜. 우리는 A와 B를 만들면 사업은 성공을 하죠. 제가 처음에 군대 제대하고 나오니까 친구 누나가 자성료를 하면서 제 편당에 불하면서 298만원짜리 2대만 사면 돈 수십억을 번대. 그때 그림 군대 갔다 막 나오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그리더라고. 내가 아무리 벗고라도 2명을 알겠더라고 내가. 그래 2명만 하면 돈을 그렇게 벌 수 있단 말이야. 그럴 수 있죠. 그때는 나 그 2명이 이렇게 어려운 2명인 줄 알았으면 안 샀겠지. 그냥 2명만 하면 돈 벌 줄 알았으니까 그냥 친구랑 바지끈에 붙들고 끄집어 내가 하나 시키고 친구 누나지 양장집에 가서 그냥 뽑아다가 여러 하나 팔았던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면 돈이 들어올 줄 알았어. 근데 그걸로 끝이야. 도마렛이야. 움직이질 않아.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액티브가 일어났을 때, 활동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그렇게 수천만 원 벌 수 있는 거야. 처음에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으면 제가 또 찾았을 거야.
근데 두 명만 찾으면 된다고 찾아놓고는 보라고 왔으니까 아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A는 아닌 거야, A가. 그럼 우리가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A가 나오면은 유정란 R을 깔 수 있고 조직을 내릴 수 있고 제품을 쓸 수 있는 사람, 이 A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죠? 이제 이 A 하나를 이제 찾은 거야. B도 내려가고 내려가고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 그죠? 그래서 3년 만에 B가 나올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맞아요. 저걸 만들어 놓으면은 저 B는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겠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꿈이 있는 사람, 빚에 있는 사람.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을 만날 때까지 나는 끊임없는 여정을 똥밭에서 군뱅이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네, 찾을 때까지, 만날 때까지. 맞아. 이것만 찾아놓으면요. 스스로 꿈에서 움직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비즈니스는 권리소득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세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찾지 않았는데 여기서 계속 반팽이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반팽이하고. 제가 어디면 걸레는 빨아도 걸리려고 그래. 원래 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석권 훌륭한 씨앗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좋은 씨앗을 고르기 위해서 종묘상에 가서 골라가지고 씨앗을 뿌리는 거죠, 농사꾼은. 그럼 우리가 씨앗을 못 찾아서 건너가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주인반도 아닌데, 비벼가지고 광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흑살이 껍데기에다 광을 만들어. 아무리 비벼도 광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럼 광이 나올 때까지 화출장을 뒤집어 푸는 거죠. 계속 까고 까야 되잖아요, 사실은. 자, 사업설명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어느 순간인가 나보다 이야기하는 나보다 듣는 귀가 열려 있고 나보다 더 설명을 개떡같이 살떡같이 알아보는 인간이 나온다는 거지. 내가 찰떡같이 이야기 개떡같이 듣는 인간들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잘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만나면 그 사람 중에서 야, 뭐 이런 게 있어? 저는 네트워크 만날 때요. 세상을 살면서 인도스 기업으로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었는데 누군가를 도와서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부자가 된다? 뭐 그런 게 있어, 이 세상에? 세상은 속고 속이는 것이고 누군가를 내가 잡아먹지 않아 잡아먹히는 세상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야,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윈윈이래, 상생잼이래, 성공을 시켜 성공을 한대. 내가 굳이 교회 안 가도 내가 좋은 데 갔을 거구나. 회개 안 해도, 그죠? 내가 지금 안 짓고 살 수 있잖아. 그런 생각도 들었고, 신세계를 본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내가 그렇게 꿈꾸던, 내가 살고 싶었던 인생을 살 수 있는 툴이 하나 딱 전해지니까, 나한테 이 비즈니스를 전달한 내 스폰서는 사업을 안 해도 나는 열심히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사람은 나하고 관계없이 열심히 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운 거야. 그죠? 어쩌면 한쪽 뎁스가 우리 김기정 크라운님도 계시고 서경수 크라운도 계시고 유경수 크라운도 계시고 장창수 크라운이 별이 떴어 지금. 이런 에이스가 막 수도시 많이 나왔잖아. 그죠? 이쪽에 에이스가 있어 없어 지금? 누가 할 건데 지금? 크라운. 아직도 드라이빙 뎁스를 계속 가는 거야.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찾을 때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없는 여정이고 끝없는 추구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매도 안 되는 사람 후원해놓고 그거 사업 안 한다고 내 말 안 듣는다고 달달 볶아 주기 갖고 결국 스폰서가 아니라 스토커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스폰서 스토커니 얼마나 전화해서 왜 안 나오냐, 너 제품 안 샀으냐, 이달에 매출 하나도 없더라, 일하냐 안 하냐, 몇 달달 볶아. 내가 하는 거지 파트너 쳐다보실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업 설명을 계속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이 예부터 Z까지 다 설명돼서가 아니라니까? 왜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면 사업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스폰서 사업 설명하는 걸 옆에서 듣고 앉아서 계속 메모를 하는 거예요. 아,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제가 5가지 사업 설명 차트를 썼죠. 현실 점검을 하고 회사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노트 한 권에가 비전 항목과 현실 항목이 다 따로따로 5가지 항목이 있어야 돼. 아하, 오늘 전창훈 그룹장님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 오늘. 응? 아, 이정희 로얄이 보상 플랜이 이렇게 설명하더라. 오범구 크라운이 보이고 보상 플랜 또 이렇게 설명하더라. 그러면 해변이께 보상 플랜 난해가 적어도 최고 직급자의 보상 플랜 설명서가 다 써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회사에서 가장 잘하는 보상 플랜을 종합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께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이야기 듣고 야 잘한다, 아, 괜찮은구나 이렇게 듣고 있을 게 아니다니까. 여러분들은 절실해야 돼요. 저 보상 플랜이 내 것이 돼야 되고 내가 저보다 더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어쩌면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어쩌면 내가 한마디만 더 했으면 그 사람이 보지 못한 볼 수 있었을 텐데 어쩌면 내가 부족해서,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 사람이 이 플랜의 가치를 모르고 똑같네? 비슷하네? 나 많이 들어봤어? 그럼 가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품 하나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하면 오늘 아까 김원윤 사장님 셀프 강의를 들어보니까 김동일 박사 있어요? 들으시면 서운할지 모르지만은 네. 청출어람이야. 만든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더 잘 알아. 그래서 사업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그 설명을 듣고 나면 아, 내가 저 정도를 뛰어넘어야 되겠다. 나도 셀키어 강의만큼 내가 딱 하면 사람들이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이 그냥 오토시브 열면 착 등록하고 이런 제품이 나오면 내가 전도사가 돼서 이 제품을 갖다 전도가 다녀갔다. 이런 느낌을 들게 만들어버리면요. 사업될까 안 될까요? 누가 뭘 설명하든 그 사람은 이 1시간 30분 정도 40분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그걸 프레젠트 했겠어요. 그냥 귀를 한번 듣고 잘했다고 들을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 절실해야 돼요. 배우려는 마음을 갖고 들으면요, 막 들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빠뜨리는 것까지 여러분이 더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업 설명이 전문가가 돼야 되고, 제품 설명이 전문가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먼저 빚어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 빚을 못 따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흘러가지만은 수도 없이 똥밭에 부르고 부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뭐예요? 내가 전문가가 돼 있어. 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매력에 빠져서 찾아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 강신하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 같으면 인생을 걸고 싶을 때, 미래를 걸고 싶을 때 전문가하고 일을 하고 싶어요? 실업도하고 일을 하고 싶어요? 기왕이면 더 전문가하고 일을 하고 싶잖아. 그래서 꽃 세트를 누가 전달해 주니까, 동네 아줌마가 전달해 주니까 그걸 먹고 좋아. 좋으니까 인터넷 딱 쳐봐가지고 블로그를 딱 들어가가지고 정선생을 찾아가잖아. 그러면 블로그를 이쁘게 만들려고 정신없이 만들죠, 지금 막. 뭣도 하나 끼워보고 막 어디가 다른 것도 보고 막 검색수위가 떨어지면 또 올려보고 막 그런 노력을 하니까 방문들 되고 그 사람들 통해서 제품 문의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싹이 아닌 걸 아직 떡잎도 안 됐는데 그걸 갖고 자꾸 귀찮게 하니까 손 타서 죽어버려 그냥. 차라리 가만 놔두면 지 할 일이라도 할 텐데 소비라도 할 텐데 어쩌면 우리가 손 대서 죽어버린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의존적인 단계를 너무 오랫동안 갖게 되면요, 비즈니스도 그렇지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남편 하나 믿고 살았는데 내가 50년 남편 뒷바라 했는데 결국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딴 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인이 뭐랄까? 내가 저런 인간을 믿고 내가 50년 동안 헌신했다는 게 미치겠죠? 누구 책임인 줄 아세요? 남편만 바라봤던 내 책임인 거예요. 자식 하나 낳고 자식 하나 뒷바라지해서 성공하면 인생 바꾸자고 자식한테 온 인생을 다 걸었어. 자식이 장가를 가더니 지금 마누라도 빠져가
쳐다도 안 봐.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헛사는 경우 많죠? 인생은 똑같아요. 이 비즈니스도 파트너는 믿고 쳐다보고 그놈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 파트너가 다른 데 가버리는 순간 나 죽잖아? 안 된다니까. 의존적인 단계를 만들지 말고 빨리 독립적인 단계를 만들고 독립적인 단계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사업 설명을 해야 된다. 반드시. 그럼 사업 설명은 얼마나 잘해야 되냐면 상대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장님 바쁘거든요. 잘 따라가 한 5분만 이야기 해보세요. 그럴 수 있죠. 건방지게. 그럼 내가 준비가 안 되면 5분만요? 그렇게 하면 집에 가세요. 나 못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래? 5분? 그래도 5분. 5분은 설명했는데 그게 2시간, 3시간 듣게 할 수도 있겠죠. 5분만 듣고 간다는 인간이 3시간, 2시간 지나도 안 일어나고 계속 물어보는 거야, 막.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칼을 갈고 연습을 많이 하면은 여러분 말 한마디 빼있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가 들어가고 결국 감동이 있게 되고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이야기가 막 터져 나온다니까? 저는 사업 설명은 스킬이 아니고 열정이에요. 신념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설명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 있게 나와서 내 이야기를 해야 돼. 제품 이야기를 하든 사업 이야기를 하든. 그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세련돼지고 매력 있어지고 남한테 멋진 동기를 줄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불행하게도 정말 2시 사업 설명 하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됐다는 것은 정말 비전이에요, 이게. 그래도 해보니까 성장하잖아. 48이잖아.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을 해버리면요. 해보니까 4등가 4등. 여러분이 사업 설명을 해봐. 결국은 내 팀이, 내 파트너들이 사업 설명을 얼마나 하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룹의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내 파트너들이 얼마나 제품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비즈니스의 볼륨이 달라지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돼, 입을. 근데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파트너 입을 열겠어요? 반드시 입을 열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이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 것처럼 결국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한다면 적어도 사업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주셔야 되고 단지 걱정스러운 것은 여러분의 지나친 열정 때문에 상대의 느낌을 놓칠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 좀 해드릴 텐데 우리가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처음에 사람들은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뭔지 모르고 초대해서 올 수는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이 비즈니스 통해서 꿈이 커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절제되지 않는 열정 때문에 상대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클로징 포인트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영상 보입니까, 이거? 어쩌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관심이 없었을 때 이 비즈니스 정보를 듣고 이곳에 와서 사업 설명을 듣던 또 스폰서를 모시고 와서 사업 설명을 하던 여러분이 사업 설명을 하던 사업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좋아요. 그죠? 어느 순간 야 오기를 잘했다. 뭐 이런 게 있어. 정말 이런 제품이라면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어쩌면 내가 접었던 꿈들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럴 수 있어요, 사실은요. 문제는 여기까지 설명이 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열정이 지나치다 보니까 상대는 이제 아까 우리 전창훈 그룹장님이 사업 설명을 했고 김원윤 사장님이 제품 설명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희들은. 근데 이금호 사장님 모시고 온 손님이 막 들락날락 하면서 잡을 안 서겠더니 끝나고 나오나 오랜만에 한 2시간씩 들려서 머리가 지난다 그러면서 나르시더라고. 만약에 그분을 내가 초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했을 때 그렇게 임팩트하게 짧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설명이 지루한 거야.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분은 관심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어느 순간 급전 떨어져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설명이 반도 시작 안 했어. 아직 콘서트 처음도 설명 안 했어. 계속 이야기를 하겠죠. 여기 정도 가가지고 상대한테
정말 좋죠. 우리가 상당히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버렸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비즈니스를 설명할 때 항상 상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열정에 나만 설명한 게 아니라 상대가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지루하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응? 너무 힘들어하거나 피곤하지 않는지를 보고 나서 만약에 그런 일말의 표현이 있다면 여기서 크로징 포인트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여기서 사업설명, 훌륭한 사업설명은 어떤 사업설명이냐? 오늘 미팅을 통해서 매출을 하고 등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미팅 약속을 잡으면은 그 훌륭한 사업설명이고 성공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 매출을 했어도 오늘 등록을 했어도 다음 약속을 여러분이 만들지 않았다면 오늘 미팅은 실패한 미팅입니다. 저번 네트워크 마케팅은 횟수의 비밀이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사업 설명을 하거나 제품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다음에 또 들을 수 있고 또 나하고 약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좀 부족했더라도 다음에는 우리가 설명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 설명을 멈추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상대는 이미 관심이 떨어질 수 있죠. 여기서 다음 약속을 잡는 거예요. 언제 만날 것인가?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이 정말 잘 되려면은 머릿속에 항상 이걸 박혀 있어야 돼요. 관심이 끝날 정도 되고 이제 내가 사업설을 마무리해야 될 쯤 된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다시 만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약속을 받아내고 이렇게 해야 돼요. 단지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가장 관심 있고 임팩트는 뭐냐면 우리가 자 제품이든 사업이든 헤베니키 회사의 제품의 장점이 있고 특징이 있죠. 그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야 우리 회사 제품은 이렇게 좋아. 우리 마케팅은 이런 장점이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셀키가 뭐 이렇게 좋고 염증이 탁월하고 탁월하고 뭐 산약종 뭐 들어가고 이렇게 해도 그래 좋은 건 좋은 거야. 나하고 이익이 없다면 나하고 이익관계가 없다면 그거는 남의 이야기야. 그래 반드시 여러분들은 보상 플랜을 통해서 당신한테 어떻게 돈이 된다는 것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보상 플랜 하나만큼 완벽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품을 설명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특징이 뛰어나도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걸 설명할 수 없으면 그 플랜은 실패한 플랜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제품을 잘 전달하는데 사업이 전달 안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사업은 지금 10배 빨라집니다. 원래 남자들은 제품 전달 안 해요. 말만 입만 갖고 다니면서 비전만 설명하지. 그죠? 남자들은 약점이 그거야. 또 제품을 전달 잘 못해. 내가 낸다라고 생각하고. 남자가 제품을 전달하면은 속도가 10배나 나고 여자가 보상 플랜을 설명하면 속도가 10배나 나는 거야. 이 비밀을 아셔야 돼. 남들이 약하다는 것을 채워줘야 돼. 남들이 부족한 걸 채워야 돼. 약한 사슬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그 약한 사슬을 부활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건 뭐냐면 보상 플랜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고 남성분들이 잘 못하는 것은 제품 전달하는 것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여성이 잘하는 걸 내가 따라서 오고 남성이 잘하는 걸 내가 따라서 하게 하면 여러분 비즈니스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지 장점을 보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할 때 정말 상대를 살펴서 크로징 포인트를 잘 잡아내시고 마지막 크로징 반드시 다음 약속을 잡아낼 것이고 그 약속을 잡아낼 때 설명은 반드시 보상 플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점과 특징보다는 당신한테 어떤 이익이 된지를 설명한다면 그 이익에 대한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마다 이런 분 있죠. 제가 엊그제 누구한테 했어요. 우리 회사 6월 말 8월 말 보상 플랜까지 했을 때 꽃세트 600을 하면은 150만 원짜리 물건을 더 주고 나머지 뭘 좀 더 준다고 이야기했어. 구체적인 이야기 안 했어. 근데 그분 600을 딱 하더니 전번에 말씀 들어보니까 150만 원 말고 뭐 더 준다고 안 했어요. 그래. 야, 그렇게 잘 듣더라고. 나는 그 사람이 못 들었을 줄 알았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건 절대 안 놓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상대한테 이익이 되는 이야기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사업이 뛰어듭니다. 모멘텀이 생겨요. 동기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사업 설명 이 부분은 반드시 머릿속에 각인하시고 한 주 동안 열심히 진행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사업 설명 이후에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과 사업을 않겠다는 사람과 또 좀 더 지켜보겠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 공부하는 후속주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